안녕 친구들. 오늘은 안전한 등산 체험 활동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은 산에 가본 적이 있나요? 등산하면서 기분이 어땠는지 말해볼까요? 손을 들고 나의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아요. 다들 재미있는 경험을 했군요. 하지만 산에는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산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답니다. 산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이피가 알려줄게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중 오전 일찍 산에 올라 쓰레기를 치우는 활동이 있었어요. 아침잠이 많은 한 친구는 졸린 눈을 비비며 산에 오르기 시작했죠. 등산을 하면서도 졸려서 계속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잘 올라가던 그 친구가 갑자기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더니 나무에 쿵 하고 박았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부터 알려줄게요. 등산 중 눈은 계속 감기고 이른 아침이라 춥기까지 했던 상황. 친구는 추운 몸이라도 녹여보려 팔짱을 꼈어요. 그렇게 실눈을 뜨고 팔짱을 낀 채 올라가고 있는데 아침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 등산로가 살짝 미끄러웠어요. 친구는 올라가다 젖은 낙엽 더미를 밟았고 팔짱을 끼고 있던 터락 근처의 밧줄을 잡을 틈도 없이 미끄러져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친구는 사고로 팔에 깁스를 하게 됐고 오른손이라 많이 불편했다고 해요. 등산을 할 때는 앞을 잘 보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두 손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산에 있는 것을 함부로 만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친구가 광주광역시 금당산으로 야외 체험 활동을 갔어요. 아주 화창하고 산에 올라가기 딱 좋은 날씨였죠. 지난번에 왔을 때 산의 정상까지 못 올라가고 중간에 내려왔기에 이번에는 꼭 정상까지 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출발했어요. 중간쯤 올라갔을 때 가파른 오르막길이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이 구간을 올라갔을 때 힘들었던 기억이 생각났어요. 옆에 잡고 올라갈 밧줄도 없었기에 친구는 나무와 나뭇가지를 붙잡으며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확인해보니 큰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손으로 가시를 빼보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가시는 더 깊숙하게 들어갔어요. 결국 친구는 병원에 가서 가시를 빼야 했고 일주일간 손에 붕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등산할 때 나무나 나뭇가지 등 맨손으로 함부로 만지면 가시에 박힐 수도 있고 알러지 등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에서 조심해야 하는 건 나무뿐만이 아니에요. 한 친구는 부모님과 단풍을 보러 내장산에 갔어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발목에서 강한 통증이 느껴져서 봤는데 발밑엔 뱀이 있었어요. 뱀이 친구의 발목을 콱 하고 물어버린 거죠. 다행히 뱀은 주변 어른들이 쫓아냈는데 친구의 발목은 점점 부어왔어요. 통증도 심해졌죠. 하지만 이미 산 중턱까지 올라온 터라 내려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구급 헬기가 빨리 도착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친구의 생명에 지장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꼭 남의 일일까요? 나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뱀 말고도 산에는 벌이 많이 있어요. 장난치다가 혹은 실수로 벌집을 걸려 쏘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말벌에 쏘였을 때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어요. 산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조심해야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산은 아주 크고 넓어요.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지 말라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표시해 두죠. 하지만 이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친구가 산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름길은 없을까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
등산로를 벗어나 숲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등산로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벗어나더라도 금방 찾아올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문제는 되돌아가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게다가 숲에는 빨리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주위에는 새와 벌레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지요. 산에서 조난이 되고 만 것이에요. 이렇듯 산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조난을 당할 수도 있고 다치거나 위험한 생물에게 물릴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운이 좋으면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지만 정말 만에 하나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집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이제 알겠죠? 안전하게 산을 오르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알아볼까요? 등산을 할 때는 등산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요. 등산을 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해 몸을 충분히 풀어요.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해요. 등산은 혼자 하지 말고 비상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함께 등산해요. 안전수칙을 지키는 건 기본. 뱀에 물리거나 조난을 당했을 때 등 비상시 대처법도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산을 오를 때 알아야 하는 기본 규칙인데요. 첫 번째, 산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고 곤충과 같은 동물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서 되도록 긴팔 긴 바지를 입는 게 좋고 계절에 맞는 등산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상식량과 간단한 구급약을 준비하고 햇볕이 뜨거운 날에는 모자와 자외선 차단제를 준비합니다. 세 번째, 앞을 잘 보고 발 디딜 곳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천천히 걷고 미끄러지기 쉬운 굵은 모래나 돌, 낙엽 등을 밟지 않고 정해진 길로만 다니는 게 좋습니다. 등산 전후에는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고 손에는 물건을 들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산을 오르지 않아요. 마지막, 산은 빨리 어두워지기 때문에 해가 지는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내 손에 가시가 박혔을 때 빼는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등산을 할 때 개인적으로 장갑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 손에 가시가 박혔다면 핀셋이나 카드 등 뾰족한 물건으로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시가 살 속을 더 파고들지도 몰라요. 뾰족한 물건으로 가시를 제거했으면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씻어내주세요. 만약 가시가 빠지지 않거나 상처가 심한 경우 산행을 중단하고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뱀이나 벌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독사에 물렸을 경우 독이 퍼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린 자리를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이때 얼음이나 찬물, 알코올은 독을 쉽게 퍼질 수 있게 하니 안 돼요. 안 돼! 두 번째, 독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물린 부위가 심장보다 낮은 곳을 향하도록 내려놓아야 해요. 세 번째는 물린 부위에서 5에서 10cm 위를 손수건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해줍니다. 이때 너무 꽉 묶으면 안 되고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있게 느슨하게 묶어줍니다. 만약 팔을 물렸다면 팔이 부어오르기 때문에 팔이나 손가락을 조일 수 있는 장신구를 모두 빼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등산 중 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발목까지 오는 신발이나 양말, 긴 바지를 입고 되도록 수풀이 우거진 쪽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길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면 긴 막대로 휘휘 저으면서 천천히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벌에 쏘였을 때 처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벌에 쏘였다면 벌침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카드와 같이 얇고 단단한 것을 이용해 벌침을 빼주세요. 만약 벌침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속으로 들어갔다면 빠르게 병원에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독침을 뺀 후에는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으로 찜질을 해주면 좋고 우유를 부어주면 가려움증이 줄어듭니다. 벌에 쏘이더라도 응급처치만으로도 증상이 금방 가라앉는 경우가 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면 119에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하지만 벌에 쏘이기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장난으로라도 벌집은 절대 건들지 말 것! 벌은 단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밖에서 탄산음료나 단 음식을 되도록 먹지 말고 검은 옷을 천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밝은 옷을 입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조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되도록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기. 만약 등산로에서 길을 잃었다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 두 번째, 등산로를 벗어났다면 위치를 먼저 파악한 후 119에 신고하여 구조 기다리기. 어느 산에 왔는지, 어디쯤에서 길을 잃었는지 기억나는 정보가 있다면 구조대원에게 모두 말해야 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할 것. 세 번째, 신고를 했다면 구조가 될 때까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바위나 큰 나무 아래에서 바람을 피하거나 움푹 파인 지형에서 머무를 공간을 만들고 마른 낙엽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밤이 되면 산은 급격하게 추워지기 때문에 몸의 온도가 내려가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머무를 공간을 찾아 멀리 이동해야 할 경우 혹시 또 길을 잃을 수 있으니 나뭇가지나 돌을 이용해 가는 길을 표시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만약 상처를 입었다면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지혈하고 뼈가 부러졌다면 두꺼운 나뭇가지와 옥과 같은 천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부러진 부위를 덧대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전한 등산 체험 활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기 약속.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